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단행함에 따라 불거진 여러가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우선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미국과 탈레반 간의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철수가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미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즉 줄여서 아프간이라고 합니다마는 인도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세 지역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로서 19세기부터 영국과 제정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침략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919년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이 승인되었지만 1979년에는 구소련군, 그리고 2002년에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토 면적이 6,528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3배, 남한의 6배이며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세계 37위입니다. 민족은 파슈툰족 42%, 타지크족 27%, 하자라족 9%, 우즈벡족 9%, 트루크멘족 3% 등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종파는 수니파가 80%, 그리고 시아파가 나머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카불입니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발전이 매우 낙후된 최붕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즉 GDP가 199억 달러로 119위이며 1인당 GDP는 592달러로 세계 204위입니다. 또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인구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 발전이 더딘 이유로는 오랫동안 내전을 치르고 있는 데다가 험한 산악지대로 인해 개발이 힘들었으며, 또 부패가 너무 심해서 나라 발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프간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그동안 강대국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그동안 아프간을 상대로 치러진 전쟁들이 모두 단기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승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강대국들이 아프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철군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태는 19세기 대영제국, 그리고 20세기 소련에 이어 21세기 미국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은 강대국들의 무덤이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죠. 이처럼 초강대국들이 아프간 정복에 실패한 이유들을 손꼽자면 가혹한 기후,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 또 이슬람 전사들의 끈질긴 저항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게릴라전을 통한 끝없는 저항은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더랬습니다. 먼저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치렀죠. 이는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하하자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영국이 아프간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제1차, 제2차, 제3차 등 3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치러 일시적으로 아프간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반군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혀
결국 1919년 아프간의 독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련은 냉전 시기인 1979년 12월 당시 친소련 정권에 저항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인 무자헤딘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아프간에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프간 국민 다수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1989년 10년 동안 840억 달러의 전쟁 비용과 병력 5만 명을 잃은 채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너무 많은 전비를 지출한 나머지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마침내 소련이 붕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간을 점령했던 미국도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의 끈질긴 저항과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으로 2021년 8월 20년 만에 철수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슬람 국가들의 갈등의 근원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들의 종파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이슬람교의 85%는 수니파이고 15%는 시아파로서 수니파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니파 국가로는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시리아 등 다수의 중동 국가와 그리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반면 시아파는 전체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이란과 이라크 등에 집중되어 있기에 그 위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같은 이슬람교들이지만 수니파와 시아파 상호 간에는 극심한 반목과 갈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1년 바레인 사태는 인구 70%의 다수인 수니파가 소수의 시아파 집권층에 항거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사태 역시 인구 80% 다수의 수니파가 소수의 시아파 집권층인 알 아사드 정권에 항거하면서 발생한 전쟁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은 시아파인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수니파 국가들이 반군을 지원하면서 사태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즉 IS가 시리아 북부를 점령하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 그리고 IS 등 3자가 복잡하게 대치하게 되었고 결국 나라 전체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소수의 수니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지배하면서 야기된 갈등 사례도 있습니다. 이라크는 원래 이란과 함께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시아파 맹주국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이란과 대치 관계에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였지만 소수 수니파인 후세인이 정권을 장악해서 시아파의 영향력 팽창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재자인 후세인이 중동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거해버리자 이라크에서도 군부와 정부 모두가 시아파가 득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전쟁의 종결로 미군이 철수하면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반미 시아파 벨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국가들과 충돌할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화약고 중동에서의 분쟁 위험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파와 시아파 분쟁의 중심에는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있습니다. 63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즉 마호메트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자 무함마드를 이을 지도자 결정 문제를 놓고 이슬람 세계는 서로 갈등하면서 종파가 분리되었습니다. 순위파는 마호메트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아부 바르크 초대 칼리프 등 칼리프라고 불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통치자를 마호메트의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하는 종파입니다. 이에 비해 시아파는 마호메트 사후에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한 4명의 칼리프가 아니라 마호메트의 사위이자 4대 칼리프인 알리만이 핏줄의 정통성을 지니는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하는 종파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